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19회. 지난 회차 단어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stick to my guns 혹은 stick to the guns 무슨 뜻? 고집하다, 억지 부리다. call the shots 통제하다. 그렇죠. miss the boat 기회를 놓치다. 그렇죠. turn the table 보복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요? immortal 그렇죠. immortal 불멸의 죽지 않는 indefinitely 정의할 수 없는 그렇죠. 정의할 수 없는 아니지 이거는 무기한으로 죄송해요. 무기한으로 부사 indefinite이란 표현 자체가 정의할 수 없는 뜻도 있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무기한으로 란 부사로 공부했어요. 자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 confer with 누구랑 상의하다 논의하다 라는 뜻이었죠. unbeknownst to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이의 그래서 앞에는 보통 비동사 많이 써요. 뭐가 모르는 사이에 negate 무효화시키다 그렇죠. enigma 수수께끼 그렇죠. come to light 밝혀지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오늘 13분에 한번 풀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 우리 맞춰볼까요? 1번 정답 2, 2번에 4, 3번 1, 4번 4,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 2, 8번에 3, 9번에 3번, 10번에 4번입니다. 오늘 어휘하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제가 13분에 한번 배정을 해봤어요. 일단 봅시다. deal with, 여러분 다 아실만한 단어죠. 무엇을 다루다 혹은 처리하다. stop by, 어디 어디에 들르다. 같은 동의어는 drop by가 있죠. 밑에 있는 drop out은 어디 어디에서 빠져나오다. stop by, drop by, 어디에 들르다 라는 뜻인데 drop out 하면 이제 어디로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빠져나오다. set aside, 무엇을 따로 챙기다. 챙겨두다. 준비해두다.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종종 요럽니다. 기프트숍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선물 가게죠. 기념품 가게나 이런 데를 들러서 뭐 하기 위해 들르는 건데 to buy souvenirs before they leave. 떠나기 전에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잠깐 들르기도 한다. 그래서 정답 2번. 자, 어휘 persuasive, 설득적인. persuasive, 설득적인. 그 젊은 직원의 설득적인 논거가 만들었다. 다른 팀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다시 재고해 보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make라는 사역에 맞는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어. reconsider. 동사 아니지만 목적격 보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원형 부정사도 투부정사처럼 동사 아니지만 동사 성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reconsider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the idea.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목적격 보호다 보시면 돼요. 자, 일단 offend란 단어는 무뚝뚝한. 무뚝뚝한, 조금 냉담한이란 뜻도 있어요. 무뚝뚝한, 냉담한. interesting, 흥미있는. pervasive, 이거는 만연한이란 뜻이죠. 만연한. 한 가지만 더, 일반적인이란 뜻도 있죠. 만연하다는 의미가 일반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convincing, 가장 비슷한 의미죠. 설득적인. 4번. 그래서 1번, 2번은 아마 대부분 많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3번 갑시다. 생활 영어 표현이 또 들어가 있었죠? 자, did you do anything over the weekend, Kim? 너 지난 주말에 뭐 한 거 있어? 라고 물어봐요. 나 테리하고 저녁 먹었었어? 그가 곧 영국으로 이사를 가잖아. 나 정말 몰랐네. 못 들었었네. 어째서 how come? 우리 how come이라는 거 뒤에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진다면 어수는 바로 주어 동사로 이렇게 이어져요. 어째서 주어 동사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째서 그런 거야? 어째서 갑자기 영국 가? 아, 그가 그의 회사에 있는 런던 지사에서 발령을 받았어. 되게 좋겠다. 굉장히 신나겠는걸? 그는 언제나 해외에서 일하고 싶어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이 B의 반응 뒤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답의 단서를 얻을 수 있죠. green이란 단어는 씩 웃다란 뜻이에요. 씩 웃다. 그는 밤새 내내 씩 웃기를 멈추질 못했어란 얘기는 되게 기분 좋아했단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다. over the moon 이란 표현 자체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달 위를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황홀해하는, 매우 기뻐하는 이런 뜻이에요. 엄청 기뻐하고 있어. In full bloom 이란 표현은 만개하여. 꽃이 만개했다는 얘기는 다 폈다는 얘기죠. 그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꽃에 비유하기도 좀 뭐하고 뭔가를 다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뜻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2번은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가 씩 웃으니까 잇몸 미소가 만개했다 이러면 안 되나요? 죄송해요. 자 3번 갈게요. 너 너무 욕심 부렸네. 자 up in the air 이거는 아직 미정인, 이렇게. 4번은 완전히 착각한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착각한. 완전히 착각해서 혼자 엉뚱한 데 떨어져 있을 때란 표현이에요. 나 혼자 완전히 이상한 데 와 있어. 완전히 착각했나 봐. 란 표현으로서 4번을 쓰죠. 네, 여기서는 이제 정답은 1번.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있어. 황홀해하고 있어. 1번. 자, 여러분 4번도 역시 옳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옳은 거.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 일단 weather라는 것으로 이 weather절이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부사절인지 명사절인지 일단 구분을 하기 위해서 weather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뜻을 한번 왼쪽에 써볼게요. 요놈이 명사절일 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뭐인지 아닌지 란 뜻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if와는 달리 주, 목, 보, 전치사 뒷자리 모두 가능해요. weather라는 명사절로 쓰였을 때. 근데 요놈이 부사절로 쓰이면 이든지 아니든지 라는 뜻으로 가장 명사절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 그대로 명사는 문장에서 커다란 절을 이루는 하나의 주요 성분의 기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 이든지 아니든지 라는 해석과 함께 절대로 주요 성분의 기능을 못하죠. 그죠? 그런 특징을 먼저 잡고 나서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 주어지는 문장을 보셔도 이제 기본적으로 본동사를 먼저 찾으면 되겠죠. can affect. 동사를 잡으셨어요. 근데 그 동사 앞자리에 들어간 걸 보니까 weather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절로서 주요 성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주요 성분. 그때 또 우리가 명사절로 쓰였을 때 weather라는 절 전체는 접속사를 제외하고 완전한 구조여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더 꼼꼼하게 분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안에 있는 구조를 보니까 summon이라는 주어가 와 있고 동사도 있고 a good night sleep이라는 목적어도 잘 쓰긴 썼는데 주어가 부정대명사예요. summon이나 anything, nothing, nowhere 같은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는 정해지지 않은 의미를 가진 대명사로서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수에 맞게끔 요거를 바꿔줘야겠다. 그죠? 그러면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가 되게 s를 붙여주셔야겠죠.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잘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이라고 주어를 해석해 주시고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 affect 삼형식 타동사 faucets라는 건 모든 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건강적인 모든 면 일상적인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명사절 자리로서 weather. 수가 틀렸네요. 그렇죠? 자, 2번 갑시다. It's during sleep. 바로 이거는 이때 강조 구문이다. 이때 강조 사이에 during sleep이라는 전명구가 들어가 있고요. 전명구란 얘기는 문장에서 주요하지 않은 부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리했다시피 it하고 that 사이에 부사가 강조가 돼 있으면 대니아의 구조는 완전하다라고 정리하시는 거죠.
다시 쓸까요? 여러분 표정이 뭐라는 거지? 뭐 이런 표정이 조금 보여서 우리가 it하고 that 요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써볼게요. it하고 that 강조 구문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it하고 that 사이에 넣는 것이 말 그대로 it that 강조 구문이죠. 그랬을 때 명사가 강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명사가 사람이든 사물 상관없고 명사가 강조가 되어 있을 때는 뒤에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 근데 it하고 that 사이에 부사가 강조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부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의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품사가 부사라는 거죠. 그때는 대절 뒤에 있는 부사 덩어리가 중간에 껴있을 뿐이기 때문에 부사는 주요 성분의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뒤에 문장 구조의 완전한 틀을 깨지는 못해요. 완전한 구조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때 지금 보고 계신 이게 바로 during sleep이 전면구니까 문장에서 주요한 성분이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그리고 수면 시간 동안에 라는 시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역시 대디아는 완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our body이 주어 있고 recover가 동사니까 여러분 동사를 수식하려면 여기가 이렇게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여야 하죠. 그래서 effectively 하셔야겠네요. recover from 이란 표현 recover는 여러분 뜻 자체가 회복되다란 뜻이에요. 회복되다. 이미 수동적 의미를 다 가졌어요. 회복되다. 자타가 모두 가능한데 목적어 없으면 이 스스로 회복되다라는 자동사로 쓴 거예요. 잘 쓴 거예요. 문장에서 동사 구조는 잘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아픈 것으로부터 회복되게 아주 효율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이런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So 하고 이제 뒤에는 등위가 이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2번도 부사로 바꿔주셔야겠다. 3번 볼게요. Additionally 자, 이 게다가 더해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 어디에? To a daily routine에. 그리고 이 루틴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절을 이끄는 형용사절 구조인 거죠. 그럼 일단 in which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이렇게 한 곳에 한 번에 묶으셔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따져줘야겠죠. 근데 3번은 너무 쉬운 게 one이라는 주어가 있고 must는 조동사니까 뒤에는 누구 와야 한다. 동사 원형 와야죠. exert 해야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보셨을 거고 저 주어 동사 physical energy, concentrate one's focus 이러면 여기선 중요한 거 이 네 번째 가지고 이제 겨냥한 부분은 병치 구조를 묻고 있어요. must 동사 원형으로 지금 요렇게 동사를 1 표시하시고 컴마 동글뱅이 컴마만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는 concentrate란 동사가 마지막 주자가 아니다. 요놈이 앞에 must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이다. must concentrate.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또 perform만 나와 있죠. 그럼 또 역시나 요놈이 마지막 주자가 아니다. must perform. 뒤로 가셔서 컴마 하고 드디어 누가 나왔다. 등위가 나왔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거할 대상 앞에다가만 등위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5월 바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must에 맞게끔 must even maintain 동사 원형 잘 와줬죠. 그럼 된 거지. 그죠? maintain 뒤에 목적어까지 present demeanor 행동이나 혹은 태도란 뜻을 갖게 되죠.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혼자 맞다. 자, 이렇게 4번도 사실 여러분한테 이제 기본적인 이론 수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잘 맞추셨을 거고 이런 문제를 꼭 맞추셔야 되죠. 중간 난이도를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5번. 중요하다기보단 좀 특이했죠, 여러분.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아무리 한국말을 살펴봐도 결코 아니다, never 같은 단어가 없는 거야. 이상하다 이거죠.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 결코 아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the last 명사로 표현해요. the last 명사.
the last 명사. 이 명사는 당연히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물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이제 빠져 있을 텐데 앞에 이렇게 서수라는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로 보통 우리는 맞춰서 써줍니다. 그리고 이 대신 형용사절 접속사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 뒤의 구조는 이제 보통 불완전하죠. 그쵸? 사람과 사물을 표현했을 땐 명사기 때문에 보통 뒤는 불완전해요. 그때 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last라는 의미가 마지막이란 뜻으로 직역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기에 완전히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파티를 할 건데 꼭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제일 먼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가장 원하는 사람일 거고 가장 내가 마지막에 초대하고 싶다는 얘기는 별로 초대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 부정의 역할을 the last 명사가 해준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주 잘 쓴 거예요. The last person I. 여기 중간에 대시 생략이 돼 있겠죠. 내가 그 직책에 고용하고 싶어하는 제일 마지막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가장 안 고용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So the last person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거 반대로 가장 내가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last를 누구로 바꾸면 되겠어요? first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제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일 원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요. 저 last란 표현이 결코 아니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하나의 표현을 이룹니다. 그래서 1번은 잘 썼어요. 아주 잘 썼다. 자, 2번 가시죠. Dobbs, Miss Dobbs, prefer. 우리 prefer란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어떤 걸 써도 목적으로 다 합당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rather than 이라는 비교 구문을 가져올 경우 비교 구문도 당연히 병렬 구조를 가능하게 해요. prefer 뒤에는 to 부정사로 만약에 선택이 돼 있다? 그러면 똑같이 to 부정사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to 부정사의 병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요소부터는 to를 쓰지 않잖아요. 그럼 to go to a restaurant alone 여기까지 묶으시는 거죠. Mrs. Dobbs 씨는 뭐 하는 것보다 혼자서 레스토랑에 가는 것보다는 테이크아웃이 이제 명사인 거죠. 여기서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는 것을 더 좋아할 거예요 라는 표현이니까 2번 역시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4번 갔다가 3번 갈게요. 자, 4번 갑시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말에 양보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가 보이니까 양보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 썼으면 된 거죠. even though 접속사니까 뒤에는 절 이어질 수 있고요. 수학을 이라는 목적어까지 있으니까 타동사로 스터디를 잘 썼어요.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n accounting, account이란 단어 자체가 회계란 뜻이에요. 회계. 회계에 be skilled, 굉장히 능숙하다. 있는 그대로 잘 썼죠. skilled란 표현 자체가 능숙하게 된 이란 뜻이니까 BPP라는 수동의 이 구조로 보셨어도 목적어 있지 않고 나서 어디에 능숙한지 잘 표현했으니까 이거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다 소거를 하시고 3번을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어떤 것도 틀렸다라고 보냐면 불필요한 반복. 불필요한 반복도 기존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말 뚜렷한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구조를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점에 있어서 틀렸다고도 봐요.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주차가 가능한 자리는 그 승합차에게는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구조로 투투용법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투부정사라는 건 의미상의 주어로 for 사람, for 명사를 쓰거든요. 여기선 지금 승합차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란 표현으로서 의미상의 주어 형태도 잘 썼어요. 그러면 오직 가능한 parking spot, 가능한 주차 공간이 너무 좁아서 승합차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it이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 parking spot으로 언급이 됐어요. 굳이 it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it을 쓰지 않고
승합차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라고 해야지. 승합차가 거기에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라는 의미를 중복하실 필요가 없고 심지어 뒤에는 거기에 란 뜻의 it이 없어요. 그곳에 라는 표현을 중복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it이라는 걸 삭제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3번 같이 아예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반복을 없애는 것도 문법적인 어떤 판단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네, 해석하셨을 때 뭔가 반복이 된 것 같은데 라면 여러분이 무조건 의심을 해 주셔야 된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3번이 틀렸죠. 자, 6번 갑시다. Reading. 일치하는 거. 자, 보시면 2번하고 4번에 대한 단서가 첫 번째 줄에 같이 있었고 3번 단서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답의 단서가 여기 있죠. 자, 일치하는 거 고르시는 거였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한 번씩 한번 가볼게요. 일단 2번과 3번, 4번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뭐 하나씩 뭐 매칭해보죠. 일단 보시면 첫 번째 2번과 4번 단서 같이 있죠. 최근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생물학적인 부분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무엇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냐면 우리의 정치적인 견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 견해를 우리가 형성시킬 때 우리는 주로 외부적인 이유다.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타고난 성향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보다? 이전에 생각되어졌었던 것보다. 그러면 2번하고 4번 잠깐 볼게요.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본능,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죠. 정치적인 성향은 주로 결정된다, 통제되어진다. 태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태도? 개인적인 독립성. 상관이 없죠. 독립성에 대한 얘기는 한 적도 없어요. 4번 볼까요? 생물학이라는 것 자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만드는데 여기선 굉장히 잘 썼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오늘날보다 과거에라고 과거에만 한정시켜서 틀린 거죠. 그죠? 지금까지도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도 틀렸다. 그래요. 또 봅시다. 83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1년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이미지가 뭐냐면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부감,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들. 그게 뭐 끔찍한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러운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을 83명한테 이렇게 보여줬대요. 보여줬더니 그리고 나서 their brain responses, 그 사진을 본 다음에 그들의 뇌의 반응이 분석이 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스캐너를 가지고. 자, 뒤에 보니까 그 이후에 they completed survey designed, 그들은 어떤 설문조사를 작성했는데 무엇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들의 어떤 ideological이라는 건 그들의 성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성향적인 어떠한 선호도를 결정할 수 있기 위해 고안된 설문조사를 작성했다. 3번 단서죠. Based on how the subjects ranked. 여기서 subject라는 건 이제 피실험자들을 얘기하죠. 실험 대상자들. 그들이 이런 사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가지고 기반하여 3번 단서. 연구원들은 무엇이 가능했냐? 각각의 사람들에 해당하는 95%의 정화성을 지닌 정치적인 leaning이라는 건 여러분 어딘가로 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성향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기울음, 어떤 기울림이라는 성향이라는 걸 예측하는 게 가능했었대요. 3번 볼까요? 연구원들은 예측할 수 있었다. 굉장히 높은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여기까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뒤를 보니까 한 사람이 느끼는 혐오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일반적인 한 사람이 느끼는 혐오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혐오스러운 사진을 본 이후의 혐오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인 요 부분 때문에 틀렸어요. 그죠? 혐오스러운 사진에 대한 것만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안 돼. 답의 단서 볼까요? 이렇게.
요렇게. 자, involuntarily 란 단어는 자기도 모르게 그 혐오스러운 사진에 아주 강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막 정색을 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더 뭐한 경향이 있었냐면 보수적인 경향을 띠더라. 반면에 while those who were not as easily faze란 단어가 당황시키다. 이것도 일종의 감정 동사예요. 감정을 느낀 거니까 pp겠죠. 그렇게 쉽게 당황하거나 혐오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리버럴한 경향이 있더라. 조금 더 진보적이더라. 그죠? 그럼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1번 볼까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더 뭐하는 경향이 있냐? be prone to 명사. 리버럴한 사람들보다 불쾌한 사진이나 혐오스러운 사진에 대해서 더 혐오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더라. 맞죠? 1번이 아예 주제잖아요. 그래서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얘기는 약간 전제는 또 깔죠. 우리가 뇌 활동과 우리의 어떤 성향적인 부분의 사이에 정확한 관계는 사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대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경우는 결국 우리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태도를 이미 성향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 있죠. 뭐 가족이라든지 혹은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자주성에 있어서도 결국 다 우리는 정적인 견해로 같이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수 결정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는 해요. 확실하게 결정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큰 관련성은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일치하는 거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7번 가시죠. pigeon. 뭔지 모르겠어요. pige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여기서 얘기하죠. 요렇게. pigeon이라는 것은 단순화된 형태의 언어야. 아, 그럼 뭔가 단순화된 형태의 언어를 pigeon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걸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pigeon어라고 합시다. pigeon어. pigeon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화를 하려는 어떤 목적으로서 발달된 일종의 단순화된 형태의 언어야. 그럼 여기서 피지너의 목적이 나타나죠. 아, 누구와 누구 사이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소하게 만들어진 언어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한 어떤 주제적인 부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또 다시 나와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이제 겹쳐지게 되는 거고 중간은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예시들? 자, 가볼게요. terminology라는 건 용어죠. 용어. 용어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원하죠. 한 언어의 어떤 한 부분으로부터 기원을 하는데 while structure, 구조라는 게 어디서 오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용어라는 거는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언어에서 특정 어떤 언어를 구성하는 구조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Although it is unclear where the word pigeon itself comes from, pigeon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there are lots of possible origins. 다양한 몇 가지 이유는 있다. 근거는 있다. 그 첫 번째가 예를 들어 몇몇 사람들은 추정한다. speculate that. 뭐라고 추정하냐면 pigeon이라는 이 단어가 carrier pigeon, 이게 그 구구죠. 저기 비둘기죠. 뭔가 전령 비둘기에서 관련된 영어에서 왔을 것이다. A bird that is, 여러분 또 설명해줘요. Was used in past for carrying brief written passages across long distance or hostile territory. 굉장히 먼 거리, 예전에는 뭐 전보라든지 문자, 텍스트 이런 게 없었으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긴 거리, 먼 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새 다리에 묶어서 메시지를 보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적진도 얘기할 수 있죠. 적진. hostile territory. 적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어떤 언어. 이게 진짜 피전에서 와서 피진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먼 거리에서 소통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었을 것이다.
Another explanation. 그리고 또 다른 가능한 어떤 설명은 바로 가정하는다. posit. 가정, 단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대니아라고 설명한다. 일본이 아니고 중국인들이 영단어인 비즈니스라는 발음을 잘못해서 비즈니스인데 피즈니스 뭐 이렇게 했나봐. 그쵸? 그래서 피진이란 단어가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doing business 여기서 또 얘기하자. 뭔가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종종 충동 자극제가 된다. 뭐 한 것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독특한 어떤 그 언어를 쓰는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결국 그 의미는 in which case of shared language might be born out of necessity. 어쩔 수 없이 즉 필요에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죠. 필요로부터 특정 언어가 공유될 수 있는 언어가 생겨났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만들게 된다. 그 얘기는 서로 언어라든지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략화된 언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 예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결국 7번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둘 혹은 그 이상의 집단이 일반적인 언어를 공유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간소화된 형태로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정답은 2번. 나머지는 해석해 보시면 완전히 답에서 동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Army Commanders 갑자기 장군 얘기 나오고 그죠? 로컬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벗어나고 8번 가볼게요. 들어갈 위치네. 자, 들어갈 위치는 여러분 얘를 잘 보셔야 된댔죠? 요놈. 여러분 요 8번 푸실 때 주어진 문장에 있어서 포인트가 어디이신 것 같았어요? 어디가 가장 좀 큰 단서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얘기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너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라는 이 자체의 해석은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너의 개인적인 관계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As you become fixated on your project, 네가 어떤 프로젝트에 완전히 네 자신이 고정이 되면서 네가 프로젝트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서 너의 개인적인 관계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와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일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니까. 자,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갈 위치로 결국에는 초록색 부분 전체, 이 문장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읽으신 내용은 어딘가에 몰두하면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는 아니네요. 부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해석이라는 것이 큰 단서죠. 자, 가볼게요. 자, both advantages 주어 동사 이렇게 뒤집어져 있겠다. 그쵸? both A and B. 우리가 아티스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You never stop seeing the world around you in new and different ways. 우리가 예술가가 된다는 것은 일단 세상을 보는 눈이 일반적인 사람과 좀 다르죠. 달라야 하고. 그죠? 자, 게다가 the personal satisfaction, 개인적인 어떤 만족감. 자, 요걸 해석을 잘 해볼게요. That comes from having the freedom to express your ideas. 너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움을 갖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개인적인 만족감은 cannot be paralleled. parallel이란 표현 자체가 비교하다, 나란히 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여기선 비교하다. 그럼 여기선 지금 BPP니까 비교되다. 비교되어질 수가 없다. 즉 예술활동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어떠한 기쁨, 만족감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될 수가 없다. 굉장히 크다. 2번 뒤를 볼게요. But 그러나 갑자기 얘기를 뒤집기 시작하죠. 그러나 choosing to make an art as an occupation means 근데 만약에 이 예술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네가 직업으로서 갖기 시작하면서 진짜 생계수단으로 네가 미술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의미한다는 걸 얘기하냐면 정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만들어진다?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만 그 희생에 대한 얘기를 얘가 해주겠죠. 그럼 선생님 왜 하필이면 3번입니까? 4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3번 뒤에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한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also means란 요 강력한 단서 때문에 여러분은 3번에 넣으셔야 해요. 넣어볼게요. 예술활동을 내가 직업적인 부분으로 선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얘기할게. 바로 네가 어떤 프로젝트를 일로 맡아서 열심히 함으로써 개인적인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너랑 같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가 힘들 수도 있고 남이 힘들 수도 있어. 결국에 아티스트가 된다는 건 결국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That you have to be willing to fail. 또한 네가 두 번째로 겪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은 기꺼이 실패할 줄도 알아야 돼. 실패할 거라는 걸 알고서 시작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죠. 그쵸? 실패할 거 알면서 몇 개월씩 매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Chances are fail에 해당하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갖고 있기에 굉장히 이거는 이건 insightful하다. 통찰력이 있다. 그리고 mind-blowing이라는 건 감동적인이란 뜻이에요. 세상과 공유하기에 감동적이고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but your message, 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귀머거리들에게 떨어질 수도 있어. 이 얘기는 네 얘기를 듣지 못하는 무시당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네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무시당하다는 뜻이에요. 뭐 영화 감독들 몇 개월, 6개월, 막 2년 걸려서 작품 하나 찍잖아요. 근데 흥행 못하면은 투자금 다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you get your work out there. 네가 거기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This requires. 그래서 결국에는 상당한 어떤 투자를 요구해.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에너지든. 그래서 지금 네가 만약에 아티스트가 되는 것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 근데 사실 이건 아티스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모든 직군에 다 해당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여기선 정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단서가 명확히 있었고 자, 이 9번 보실게요. 제목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 하나 정도는 버려셔도 괜찮으니까 전체 맥락을 읽어는 주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제목. 미국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지냐면 archetype이라는 건 전형, prototype 같은 거죠. 어떤 전형적인 예시. 미국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어떤 전형 혹은 상징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러나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 항상 필수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어떤 가치에 일치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면들도 있다. consistent with는 무엇과 일치하는 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이런 수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일단 제가 노란색 해놓기도 했지만 be consistent라는 단어가 일치하다는 뜻일 때 with라는 전차를 쓰죠. 미국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발상지다, 온상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민주주의적인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정부의 형태로서 몇 가지의 면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take라는 건 이제 뭐뭐 해보자,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 선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민주주의에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당연히 다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죠. 다수결. 근데 미국에서는요. 시민들이 cast ballot라는 표현 자체는 투표하다는 뜻이에요. 요거 자체가 vote의 의미죠. 투표 용지를 던지다는 뜻이니까 투표하다는 뜻이지. 근데 시민들은 일반 선거로서 직접 투표하지 않아요. It is to vote for a select group of individuals who will comprise the electoral college. 이게 뭐냐면 선거인단이죠. 이들은 선거인단을 뽑죠.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될 사람들의 일련의 그룹을 투표하게 돼요. 시민들이.
달리 말하면 미국인들은요, do not vote directly for their next leader. 그들의 다음 차기 대통령을 직접 뽑는다는 것이 아니고 the decision is ultimately made by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거죠. While most electors, 대부분의 어떠한 즉 정치인들은 do promise to reflect the will of their constituency. 이건 말 그대로 선거지구죠. 선거구. 그들의 선거구의 어떤 의지, 그 선거구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잘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은 하죠. 선거인단들이 뽑히면서. 약속은 하지만 they are technically allowed to. 그들은 기술적으로 뭐 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그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뽑는 능력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So it cannot be denied that that 이하라고 부인되어질 수가 없다. quirk라는 단어가 별종 혹은 별난점이란 뜻이에요.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별난점은 is a contradiction to traditional democratic ideas. 그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적 이상에는 모순되는 면이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부인되어질 수가 없다. 모순되는 점이 있단 얘기네. 그럼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미국의 democracy, 미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exception. 이것이 이제 quirk랑 같은 말이죠. 예외적인 면, 별난점이 되겠죠. exception.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이제 3번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나 이 exception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됐어도 미국의 어떤 선거라는 것 자체를 이해해보자는 목적도 아니었고, 그죠? 선거인단을 뽑는 어떤 원칙이라든지 큰 단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좀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정답 3번. 자, 10번은 특정 정보 파악 유형이죠. 특정 정보 파악의 유형은 마치 내용일치, 불일치처럼 문제를 푸시되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만 찾으러 간다. 너무 또 친절하게 한국말로 해놨어요. 세탁물을 앞으로 넣는 세탁기. 우리 왜 드럼 세탁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통돌이가 아니고 드럼 세탁기. 그래서 앞으로 넣는 드럼 세탁기의 이점이 무엇이니 그거만 찾으러 가시면 돼요. 자, 지금 노란 여기 초록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갈게요.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세탁기를 만들어 온 제조업자들이 from A to B 했다 이거죠. A에서 B로 옮겨져 왔대요. A가 뭐냐면 일반적인 스탠다드 탑 로딩 washers. 탑 로딩이라는 거는 뚜껑을 위에서 열고 위에서 세탁물을 넣는 거죠. 탑 로딩. 통돌이. 통돌이에서 front loading ones. 앞으로 넣는 세탁기. 드럼 세탁기로 바뀌어온 이유가 있다는 이거죠. 그게 뭔데? This is mainly for reasons of efficiency. 여기서 나왔죠. 효율성 때문에 앞으로 넣기 시작했다. 그럼 정답이면 몇 번 해야 돼? 4번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여러분 다른 것도 풀러 가시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마시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설명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위에서 넣는 통돌이 세탁기는 이불 빨래나 큰 빨래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오히려 통돌이보다는 드럼을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세탁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So all of the clothing must be suspended. 이 의미가 뭐냐면 통돌이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위에다 세탁물을 넣게 되면서 그 세탁물만큼 물이 올라와야 하죠. 그러니까 세탁물이 다 둥둥 떠 있어야 돼.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In the water for the water cycle to be effective. 효율적으로 다 세탁이 되기 위해서는 물 위에 떠 있을 만큼 물이 필요해요. 근데 앞으로 넣는 드럼 세탁기는 물이 좀 덜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the motion of a cylinder itself creates opportunity for water to move through the fabric. 앞으로 넣기 때문에 이게 통돌이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면서 그 섬유라든지 여러 가지 옷 구석구석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어준다. So only a little bit of water, 약간의 물만 필요로 되어진다. 모든 물을 다 적시기 위해서. Saturate라는 거는 포화시키다, 적시다는 뜻이에요. 포화시키다, 적시다. 그래서 필요로 되어지는 물의 양이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게 되는 거죠. 확 주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물이 조금 들어가니까 세제도 조금 필요하겠죠. 그 환경적인 부분에까지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튼 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4번 하시면 됩니다. 끝! 자, 단어 보시고
가시죠. offend. 어머, 눌러버렸어. 아무것도 못 봤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자, offend 무슨 뜻? 무뚝뚝한. 심지어 봤는데도 대답을 무뚝뚝한 냉담한. 그래요. 잘하셨어요. over the moon. 황홀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over the moon. 그렇죠. out in left field.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완전히 착각한이라는 뜻이에요. phased. 당황을 느낀, 당황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당황한, phased. posit, 동사. 단정하다, 가정하다 라는 뜻이었죠. 가정, 단정하다. 보통 뒤에 대절 옵니다. impetuous, 자극제 충동, 자극제 충동. be paralleled, 비교되다, 비교되다라고 해석됐었죠.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표현력을 갖는 건 다른 기쁨과 비교되어질 수가 없다. mind-blowing, 감동적인, 감동적인이라는 뜻이고 fall on deaf ears, 무시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시당하다.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그죠? archetype, 전형, 원형, quirk, 별난 점, 그렇죠. constituency, 선거구, 선거구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